안녕하세요. 올바른 안과의 유현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형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안과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형안과는 그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눈꺼풀이나 눈물 배출 경로와 같은 안구 주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안과의 분과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안검 질환과 눈물 질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검 질환 보시겠습니다. 눈꺼풀을 둘러싸고 있는 회부막인데요. 이 눈꺼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작은 조직에도 이렇게 수많은 이름이 붙어 있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그 눈꺼풀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조직들은 안화 사이막, 눈꺼풀 올림근 너림줄, 아래 눈꺼풀 당김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상안검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불편해하는 상안검 질환이 안검 이완입니다. 안검 이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로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뜨기 힘들다든지 눈가가 짓무른다든지 아니면 좀 침침하다는 증상을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늘어지면서 위쪽 시야를 가리고 그늘지게 만들고 또한 아래 눈꺼풀과 접촉하면서 짓무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검 이완과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안검 하수입니다. 안검 이완과는 다르게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문제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안검 하수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눈이 작아졌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주된 원인으로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나 널 힘줄의 기능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검 내반을 들 수 있는데요. 안검 내반 환자분들은 실제로 속눈썹이 찌르는 증상, 따갑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러한 안검 내반이 생기는 이유는 눈꺼풀 태가 안구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피부나 속눈썹에 의해서 각막이나 결막이 자극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안검 이완은 말 그대로 눈꺼풀이 이완된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절제해 주는 것이 주된 치료 방법이고요. 피부를 절제할 때 돌출된 안화 지방도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안검 하수는 피부 절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검 하수는 눈꺼풀 올림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꺼풀 올림근의 너림줄이라는 조직을 당겨주거나 아니면 눈꺼풀 올림근을 절제해서 좀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눈꺼풀 올림근의 근육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선천 안검 하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올림근을 손본다고 해서 기능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눈꺼풀을 이마근에 연결시켜주는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검 내반은 눈꺼풀 태가 안으로 말려 있는 걸 바깥으로 돌려놔줘야 되기 때문에 절개법이나 매몰법 등의 상안검 성형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안검 질환의 수술적 치료 과정에서 공통된 특징은 절개선이 쌍꺼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쌍꺼풀을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절개면을 따라서 새로운 쌍꺼풀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종이나 멍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멍은 2주 남짓이면 없어지지만 수술 후 한두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 당뇨,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수술 중에서 안검 하수 수술은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종이나 멍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대칭이나 부족 교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대칭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 교정에 의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재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토안은 눈이 덜 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절제량이 많으면 이런 과교정에 의해서 토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연 호전됩니다. 하지만 안검하 수술 같은 경우는 눈꺼풀 올림근을 억지로 잡아당겨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토안이 대부분 발생하고요. 따라서 수술 후에 안연고나 인공눈물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눈꺼풀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도 발생합니다. 다만 눈꺼풀 주변은 흉터가 잘 생기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켈로이드 환자분들도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안검의 주요 질환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골라볼 수 있습니다. 안검 내반, 안검 외반, 그리고 안화 지방 돌출을 들 수 있는데요. 안검 내반은 상안검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눈썹이 찌르는 듯한 느낌, 따가운 느낌이 발생하고요. 눈꺼풀 태가 안쪽으로 말려들면서
마찬가지로 속눈썹이나 피부가 각막 결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안검 외반은 눈꺼풀 태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질환인데 주로 눈물이 계속 난다거나 눈이 시리다거나 충혈이나 통증 같은 비특이적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원인은 눈꺼풀이 이완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짧아져서 단축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화지방 돌출은 눈 아래가 볼록해졌다라는 미용적인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원인으로는 안화지방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안화사이막이라는 조직이 이완되면서 안화지방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것입니다. 하안검 같은 경우는 아래눈꺼풀 당긴기라는 조직이 이탈되거나 이완되면서 눈꺼풀 태가 안쪽으로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제 위치에 다시 부착해주는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검 외반은 눈꺼풀이 이완돼서도 생기고 단축돼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완돼서 생기는 경우는 하안검 성형술과 가측 눈꺼풀 반띠 고정술이라는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눈꺼풀 피부가 단축돼서 예를 들어 수술적 치료 후에 또는 상처 후에 생기는 안검 외반은 피부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피부 이식을 해줘야 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화지방 돌출 같은 경우는 미용적 치료입니다.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돌출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입니다. 하안검 질환은 상안검과 다르게 기능적인 이상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피부 접근법 또는 결막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피부량이나 지방량이 많을 경우는 피부 접근법을 사용하지만 절제해야 되는 지방량이나 피부량이 적을 경우에는 결막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은 상안검과 동일합니다. 부종, 멍 발생할 수 있고요. 고령이나 당뇨, 항원고제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는 지방은 혈관이 풍부한 조직이기 때문에 멍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과 부족 교정 또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재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한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대부분 회복은 되지만 토한으로 인해 안검 외반이나 각막 노출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흉터는 상안검에 비해서는 하안검은 조금 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는 있지만 눈꺼풀 주변은 흉터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눈물 질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경로를 보시면 눈물은 주 눈물샘이나 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안구 표면을 적신 뒤 눈물점, 누소관, 비루관에 걸쳐 코 안쪽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눈물 질환, 쉽게 말해 눈물이 자꾸 흘러나오는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눈물 생성이 증가하는 것, 즉 상수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물 배출에 장애가 생기는 것, 즉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물 생성의 증가는 주로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난다거나 겨울철에 바깥에 나가면 또는 난로나 연기 근처에 있으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눈물막의 안정성이 저하되면서 눈물막이 자꾸 갈라지면 그 틈으로 외부 자극이 눈에 직접 닿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막 표면이 자극을 받고 눈에서는 뭐가 들어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수도의 문제는 좀 다르죠. 주요 증상은 실내외, 계절을 가리지 않고 눈물이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원인은 눈물 배출 경로에 있는 눈물점이나 누소관, 비루관, 어떠한 부분에서든 섬유, 점액, 용종, 결석 등의 원인으로 협착이나 폐쇄가 발생하였을 때 배출 경로가 막히면서 눈물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관류 검사이고요. 관류 검사란 하수도에다가 물을 쏘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실제로 쏘아서 목 뒤로 넘어가면 하수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넘어가지 않고 눈 위로 자꾸 흘러넘치면 어딘가 막힌 것이죠. 관류 검사상 관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막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침 검사를 시행합니다. 관류 검사에서 관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상수도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 눈물막 안정성이 파괴되어 있으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많이 분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 검사의 대표적인 예는 눈물막 파괴 시간을 보는 BUT라는 검사와 눈물 분비량을 보는 셔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눈물 질환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눈물 생성이 증가된 경우에는 눈물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인공 눈물이나 디쿠아포솔, 항염증제를 통한 안구 건조증에 대한 관리, 그리고 마이봄샘의 기능 개선을 위한 안구 온열 치료, 그리고 IPL 레이저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물 배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배출 장애 부위를 다시 개통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누점이 막혔을 때는 누점 성형술, 누소관이나 비류관이 협착되었을 때는 실리콘관 삽입술, 완전하게 폐쇄된 경우에는 눈왕 비강 문합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형안과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성형안과라는 분야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형안과를 전문적으로 보는 성형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